안녕하십니까. 실주차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한 학기도 다 끝나가는데 저희가 조금 생산관리 수업이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 시험이 잡혀 있는데 다음 주 시험을 학장님, 교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일주일을 연기를 하든가 해갖고 여러분들이 7, 8, 9, 10, 11 총 5주차의 교육을 받고 또 공부할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수업이 늦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본의 아니게 이 일들이 갑자기 많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매일같이 일한다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좀 수업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수업을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11주차의 교육을 다 받고 12주차에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총괄 생산 계획에서 총괄 생산 계획의 고려 사항 중에 주문 관리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생산 방식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속이 가능한 납기 시점 예측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 납기할 수 있을지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이렇게 신뢰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마치 지금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7월 6일까지 교육을 완료를 7월 6일 전까지 완료하고 7월 6일 날 기말고사를 보기로 했었는데 지금 남은 일주일 동안 매일 하나씩의 동영상을 올려야지만 여러분들이 6일날 시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렇기에는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연기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7월 13일로. 그렇죠? 이 납기 시점을 예측을 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7월 6일날 다 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7월 13일로 연기가 되니까 아, 말로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또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주문 잔고 같은 경우에는 주문의 적체나 수준, 잔량을 파악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문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그 물품이 있느냐에 따라 내가 생산할 것을 예측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생산 계획을 잡고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문 잔고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고객의 주문을 접수하였으나 아직 납품하지 않은 전체 주문을 주문 잔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미래에 납품하기로 약속한 고객의 주문을 모아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부재고 같은 경우에는 납기가 지났지만 고객이 취소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공급받는 것을 허용하는 주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납기 지연 주문이라고도 하고 미납 주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흐름이 좀 부자연스러워지고 불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부재고를 줄이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이런 부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절 같은 경우에는 스톡아웃이라고도 하고 솔드아웃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생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스톡아웃, 그래서 재고가 없어지는, 재고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재고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판매하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아예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뭐 쇼핑몰이나 뭐 어딘 여러 가지 쇼핑센터 같은 데 가서 뭔가를 살라고 해도 재고가 있어야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재고가 없다라고 하면은 판매를 또는 구매를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이 총괄 생산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자료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매 및 자재, 그리고 생산, 영업 및 마케팅, 인적 자원, 개발, 재무 회계 이 파트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구매 및 자재 파트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자재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기입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 공급업체의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매를 하지 않으면 이런 두 번째 항목은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뭐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부품 같은 것들 아니면 하나의 모듈 같은 것들을 구입할 때 이 구입하는 업체들 A, B, C 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총괄 생산 계획을 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업체의 생산 능력은 최소치에 맞춰서 이 총괄 생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공장의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작업 인력은 어느 정도가 되며 이 인력은 얼마나 더 투입을 할 수 있고 또 현재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지만 이런 총괄 생산 계획이 가능해지고요. 뿐만 아니라 영업, 마케팅, 시장 정보, 시장의 고객 수요, 또 인적 자원, 개발, 재무 회계 이런 정보들이 다 있어야지만 총괄 생산 계획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얘기죠. 총괄 생산 계획에 있을 때 다양한 자료가 들어가면 좋다라는 것이 당연한 거고, 이제 구매 및 자재, 생산, 영업, 마케팅, 인적 자원, 개발, 재무 회계 파트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약 조건과 비용 요소입니다.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납기 지연 주문, 또 재고 고갈, 채용과 해고, 초과 근무 외주, 난전 재고 등에 대한 제약들이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설비의 생산 용량, 재고 저장 공간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측을 할 때 뭔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사항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고려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약 조건으로는 예측 가능한 것들도 있고 예측 불가능한 것들도 있게 되고요. 그다음 비용 요소 같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과 그다음 생산률 변경 비용, 재고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읽어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 생산 계획의 목적과 결정 사항인데요.
우선 총괄 생산 계획을 하는 목적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윤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산업공학의 어떤 과목에 모두 다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과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OR이라는 걸 왜 하나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화를 찾아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죠. 품질 관리는 왜 하나요? 품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정말 많이 드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그나마 최소화시키고 또 그럼으로 인해 우리 제품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을 높임으로 인해 고객들이 또 더 많이 사고 또 이용하고 함으로 인해서 이윤이 극대화되죠. 그래서 품질 관리도 최소화,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 물류 관리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산업공학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에서 이걸 왜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니다라고 하면 다 맞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정답이 될 수 있고 그래 너무 이렇게 방대한 그런 얘기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그걸 위해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거는 어디 가서 이야기해도 다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뭔가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산업공학도로서 달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를 최대화시키고 또 재고 투자를 최소화시키고 생산량 변동을 최소화시키고 고용 수준 변동의 최소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안정적으로 고객 서비스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재고 투자를 적절히 최소화시키고 최소화시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아무튼 이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총괄 계획, 생산 계획을 한다. 목적 사이 상충 관계를 위해서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정해야 될 사항들, 총괄 생산 계획을 할 때 기간별로 제품군에 대해서 생산량 또는 재고 수준을 얼마로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모든 내용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근로자 수도 바뀔 거고 생산율도 바뀔 거고 또 재고 수준도 바뀔 거고 또 우리가 생산하지 않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외주를 얼마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또 결정이 되는데 외주 업체가 얼마나 또 생산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선정하는 업체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총괄 생산 계획의 목적과 결정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좀 더 나오네요. 수요에 따른 공급 방식으로 지금까지가 고려사항 총괄 생산 계획의 고려 사항이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총괄 생산 계획의 전략입니다. 자, 이 전략은 우선 수요에 따른 공급 방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전략과 혼합 전략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순수 전략에는 수요를 추종하는 전략, 그리고 또 평준화 전략. 그래서 수요를 추종하는 전략 같은 경우는 수요에 따라서 전략이 계속 바뀌는 거고요. 그다음 평준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수요의 변화에 상관없이 좀 안정적으로 많을 때, 수요가 많을 때는 수요가 적을 때 비축해 놨던 거를 가지고 뭐 쓸 수 있게끔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안정적인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 혼합 전략이라는 것은 수요 추종 전략과 평준화 전략을 적절히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고객 서비스 수준과 비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고객 서비스 수준을 고려를 하냐? 자, 수요 추종 전략을 하게 되면 그래도 뭐 고객이 원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막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평준화 전략을 하게 되면 고객 서비스에 즉각적으로 대응 못하는 그런 시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 서비스 수준을 최상위로 해가지고 생산하고 판매하겠다라고 하면은 수요 추종 전략에 따라서 하는 게 적합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 서비스는 우리 그 최상은 아니고 한 중상 정도만 유지를 하겠어. 그래서 좀 컴플레인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산 계획을 요 정도 갖고 가는 게 더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 서비스 수준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비용을 같이 고려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이것들을 혼합하기도 하고 평준화를 쓰기도 하고 수요 추종을 사용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 수립의 기본 식이 있는데요. 먼저 생산 요구량이라는 것은 예측 수요, 그러니까 뭐 얼마의 수요가 있을 건데 그 수요를 위해서 당연히 그 수요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예측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남고 얼마만큼 모자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남으면 상관이 없는데 모자란 경우에는 고객의 그런 불만이 폭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안전 재고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예측했던 값이 이 정도인데 혹시나 해서 이만큼을 더 갖고 있는 거, 이것을 안전 재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초기 재고는 우리가 원래 요만큼을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요 보유하고 있었던 재고를 초기 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측 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해야 되는 생산 요구량은 결국은 요만큼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생산 요구량. 자, 그리고 재고 증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산 계획했던 것보다 계획했던 거에서 예측 수요를 빼는 게 재고 증가를 얘기하는 거고, 기말 재고는 직전의 기말 재고와 재고 증가를 더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계산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수요 이제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수요 추종 전략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생산 계획을 이렇게 잡아가는 것들.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서 생산하는 것을 수요 추종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서 보면 자,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죠.
발생한 시기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증감에 따라 생산량을 변경하는 전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잠시만요. 얘가 지금 보시면은 뭐 계획 기간과 수량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측 수요에 따라서 생산 계획을 같이 잡아가는 것을 수요 추종 전략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요가 늘어나면 같이 생산 계획도 그에 반응해서 가는 것. 지금 마치 하나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예측 수요와 같이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생산 능력 변경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 수요에 맞춰서 생산을 변경하려면은 수요가 늘어나면 그만큼 생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 수요가 줄어들면 그만큼 생산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을 늘리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채용과 해고가 있어요. 그래서 고용 측면에서 채용과 해고를 통해 생산량이 많아진다. 수요가 많아서 생산량이 많아진다. 그럼 채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요가 줄어들어서 생산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근무 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근무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요와 생산이 늘어날 때 초과 근무를 하고 감소할 때는 단축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생산 능력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징은 보면 재고나 납기 지연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왜? 많이 팔리는 만큼 많이 생산해서 갖고 있으니까 많이 생산한 만큼 많이 팔리니까 재고가 많을 수가 없어요. 또 안 팔리는 만큼 안 만드니까 또 재고를 안 갖고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 비용도 낮출 수 있고 또 납기 지연도 왜 생산하자마자 바로바로 하니까 납기 지연되는 그런 비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고용 수준 또는 생산률 변경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이 채용하면 그만큼 고용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생산률을 변경하게 되니까 또 그에 따른 금액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평준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예측 수요인데 생산 계획은 이렇게 간다. 평준화를 유지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살펴보니까 개념에 그 생산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전략을 평준화 전략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평준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재고의 증가와 감소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수요는 얼마 없는데 생산은 수요보다 훨씬 많은 양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는 재고가 증가하는 구간이고 또 반면에 수요는 많은데 생산은 요만큼밖에 안 해요. 그러면 이때 발생했었던 재고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지고 있던 재고가 다 소진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때부터 재고가 감소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재고가 부족한 순간이 올 수도 있죠. 이런 감소하는 시기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이렇게 재고가 부족한 시간에는 스톡아웃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 고객 불만이 발생하고 고객 불만은 결국에 고객 이탈이랑 연관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고객 이탈은 이윤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준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감안하면서 세워야 되겠고요. 그리고 수요 충족 방법은 그러니까 미리 생산해서 비축한 재고로 수요를 충족시키게 되고 또 지나간 기간의 수요를 납기 지연으로 충족을 시키고 그래서 이런 평준화 전략의 특징은 재고 유지, 그 다음에 납기 지연, 재고 고갈 비용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재고 유지는 앞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양의 재고를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비, 그 다음에 또 시설비, 뭐 이런 다양한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이 보관비 같은 경우에는 또 특수 케이스에 더 많이 들어가죠. 뭐 냉동이나 냉장이다 또는 무균 상태의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재고 유지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고 고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고객 이탈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고용 수준이나 생산률은 변경이 없이 일정합니다. 그렇죠? 일정한 생산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고용 상태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혼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던 두 개의 전략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인데 수요가 적을 때는 이 생산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다가 재고가 뭐 소진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는 더 많은 생산 계획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는 거. 또 이렇게 가다가 줄어들면 어느 순간에서 또 이렇게 줄어든 생산 계획을 갖고 가는 것을 혼합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산업공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다양한 그런 전략이나 기법들을 배우고 있는데 항상 어떤 전략이 있으면 그것들을 혼합한 전략이 가장 적합한 그런 전략이죠. 그래서 수월하기는 이 각각의 그 전략들을 선택하는 게 편하고 쉽고 하지만 가장 적합한 것은 이거다. 적합하지만 그만큼 또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고려사항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 각각의 상황에 맞는 단일 전략이나 또는 혼합 전략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뭐 우리가 혼합 전략까지만 나와 있었는데 뒤에서는 외주 전략도 같이 나와 있죠. 이제 외주 전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만 달성을 하고 나머지는 외주 업체에다가 맡겨서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방법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예측 수요는 요렇게 되는데, 우리가 최소한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 정도만 생산을 하겠다. 그럼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외주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안에서도 외주 업체가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한항공 직원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고, 그 외적인 일을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때는 초과되는 또는 특수 업무에 대해서는 외주업체 직원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외주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것이 하나의 전략으로 또 사용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인건비 같은 것들이 또 크게 작용을 하죠. 인건비 같은 것들도 작용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외주로 하는 게 더 저렴한 그런 전략을 상황이라 이 외주 전략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총괄 생산 계획을 총괄 생산 계획 전략을 비교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측 수요에 따라서 이 네 가지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면 지금 예측 수요는 요렇게 지금 발생했는데 겹쳐서 좀 잘 안 보이죠. 자, 이게 예측 수요예요. 예측 수요. 그러면 수요 추종 전략은 이 예측 수요하고 똑같이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예측 수요와 동일하게 네모의 이 칸들이 보일 겁니다. 꽉 차 있는 네모 사각형이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평준화 전략 같은 경우는 매월 같은 양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매월 그 동일한 양을 생산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좀 예측 수요보다 많은 재고를 갖고 있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그 수요들을 다 충족시켜주고 다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혼합 전략은 보니까 수요 추종 전략과 평준화 전략을 적절히 혼합한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수요 추종 전략과 평준화 전략 사이에 이렇게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외주 전략은 이제 채소로 생산할 수 있는 것 외의 것들은 다 외주로 하기 때문에, 자, 채소에 맞춰서 꾸준히 생산하고 나머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한다? 외주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수요 추종 전략 같은 경우는 예측 수요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평준화 전략 같은 경우 일정한 기울기고, 그리고 또 여기에다 추가를 하면 혼합 전략은 요 두 개 사이고, 그렇죠? 변화되는 기울기와 요 수요 추종 전략과 평준화 전략 사이에 그래프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외주 전략은 최소한의 기울기를 가지고, 즉 생산량을 가지고 가는 거다 입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과 예측 수요의 그래프를 보면, 생산 계획이 예측 수요보다 많으면 재고가 증가하는 거고, 생산 계획이 예측 수요보다 적으면 재고가 감소하는 것이다. 앞에서 계속 했었던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 총괄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안평가법이 있고 선행계획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안평가법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대안을 만들어 놓고 그 대안 중에 항목을 몇 가지 정합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을. 그래서 뭐 비용, 그래서 비용에 따라 순위를 또 매기고, 또 효율성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또 순위를 매기고, 그래서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쭉 순위나 점수화를 시켜서 계산을 한 다음에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 대안평가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뭐 점수로 하게 되면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을 선정하게 되는 거고, 또 비용 측면으로 보게 되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걸 선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형계획법은 다들 5월 배우셨죠. 그래서 5월에서 선형계획법을 다루는데, 자, 비용과 의사결정 변수의 선형관계를 따지죠. 그래서 수리계획법으로 하고 목적함수 최적화, 뭐 스프레드시트 활용 가능하다. 자, 선형계획법을 구하는 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 선형계획법의 보편적인 것, 최대화, 최소화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보여줄게요. 그래서 어떤 제약 조건에 따른 기울기, 기울기, 그리고 또 다른 제약 조건에 따라서 이런 기울기를 가지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요 부위에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최적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요 꼭지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중에 또 목적식의 그래프가 얼마일 때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 최대값이 나오는 위치를 찾아서 이것을 최적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뭐 5월 배울 때 손으로 막 직접 다 풀어보는 그런 방법을 배웠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엑셀의 해찾기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 최적화 엑셀의 해찾기를 사용하는 거,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는 거고, 아니면 뭐 링고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 링고라는 거는 최적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엑셀 해찾기를 배웠는지, 링고를 배웠는지, 아니면 직접 이 도해법으로 푸는 거를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선형계획법 이런 것들이 총괄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기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제 9-5 같은 경우에는 대안평가법의 예예요. 그래서 매월 채용과 해고를 이용해서 매월의 생산 요구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럴 때 예측 수요는 얼마고, 또 입력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이 안에서 총괄 생산 계획을 어떻게 잡아가면 좋겠는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산 요구량을 구하고, 생산 요구량이라는 것은 예측 수요, 안전 재고, 그다음 초기 재고를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앞에 정보는 앞에서 나왔죠. 예측 수요, 그리고 안전 재고를 어느 정도 할 거고 초기 재고를 유지할 거다라는 정보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산 요구량과 기말 재고 이런 것들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 계획과는 생산 계획은 결국 생산 요구량이 되겠고, 그렇죠? 이런 스텝에 의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추종 전략이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생산량 늘렸다 줄였다 해야 되니까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고용과 채용을 하게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초과 근무와 단축 근무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방법에서는 지금 채용과 해고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설정을 해주고 계산합니다. 모든 작업에 대한 근무 시간 같은 것들은 하루에 8시간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주어졌다. 기본 하루에 8시간이다 라고 기준을 잡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또 계산하게 되죠. 몇 명 사용했을 때 채용 비용량 얼마, 10명이니까 뭐 이렇게 되고, 총 비용 합계는 이 정도다. 그리고 또 대안평가법 중 전략 2가 있네요. 자, 예제 9-5하고 같은데 2에 따라서 한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하고 이런 걸 다 풀어보지는 못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설명 보고 한번 차근차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평준화 전략까지도 나와 있고, 그리고 대안을 비교하는 것까지. 그래서 계획 1과 2, 3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비용이 적게 드는 거, 계획 2를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얘가 적은 비용이 나오긴 했지만 이 비용이나 이 비용이나 이 비용이나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제 9-6 같은 경우는 선형계획법인데 이거는 굳이 여기 총괄 생산계획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대안평가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획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것들이 또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집에서 해보시는 거 말고 따로 막 시험 문제로 나와가지고 하고 막 이러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해보시면 되고 선형계획법을 통해서 푸는 방법이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엑셀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 엑셀을 통해서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요런 부분에 함수를 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곱하기 요 비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얼마 이 비용이 이걸 넣으면 안 된다. 예 곱하기 얘네요. 그리고 예 곱하기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뭐 푸는 방법이 있고 또 선형계획법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지금까지 했었던 총괄 생산 계획을 요약을 해보면, 자 생산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자 전략적 사업 계획, 총괄 생산 계획, 공급 능력 계획, 기준 생산 계획, 자재 소요 계획인데 이런 것들은 예측과 관리를 고려해서 해야 되고,
총괄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총괄 생산 계획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10장 일정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